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수요일이죠. 수요 고정 콘텐츠 메이저와 함께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네, 벌써 수요일,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난주 수요일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 일주일간 어떠한 흐름이 있었나 점검해보고 오늘 수요일날 매수 많이 들어온 종목들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는 제가 4종목을 이야기했었어요. 뭐 OCI, 그리고 대림산업, 네이버, 뭐 신한지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OCI부터 보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일은 여기죠. 수요일 이후에 뭐 수요일 보시면 이때 수요일이 여기 28일이죠. 28일날 요렇게 매수가 들어왔었고, 다음날도 기관이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긴 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뭐 관망하다가 뭐 외국인은 팔았지만 어쨌든 기관은 관망하다가 오늘 대량으로 매도를 때리면서 뭐 외국인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서 요만큼 뭐 흐름 나왔는데 오늘 아주 박살이 났죠. 왜 흘러내렸을까? 당연히 미대선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그린 뉴딜 관련으로도 볼 수 있지만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이 좀 친환경 그런 부분이 뭐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박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도가 특히나 우리 기관, 특히 연기금이 대량으로 때리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림산업, 약간 이거는 참 수요일 이후에 그냥 계속 빠졌어요. 뭐 별다른 흐름 없이 29일날 사실 보면은 29일날 보시면 3분기 영업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그냥 때려버리는. 물론 그리고 이제 대림산업 관련 이제 뭐 분할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작용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때려버리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요일날 28일이 수요일이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매도 하면서 그냥 주가를 그냥 찍어 눌러버리면서 그냥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배신을 때려버리면서 주가를 박살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무조건 이 외국인과 기관만 추정하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좀 디테일하게 추종을 한다면은 좀 괜찮은 뭐 수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단순히 이 하루짜리 뭐 대량 매수를 보고 뭐 접근할 때는 좀 짧게 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오늘 대림산업이 한 주간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나왔다. 그래서 수요일날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가나 이 저가가 깨질 때는 반드시 잘랐어야 되는, 뭐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면 그러한 상황이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수요일 이후에 뭐 주주 흘러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오르면서 사실 보시면 여기 종가가 지난 수요일 종가가 298,500원이었고 오늘 똑같아요. 그냥 뭐 중간에 뭐 특별하게, 물론 기관이 팔긴 했어요. 중간에 28일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기관이 계속 팔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아무 흐름도 없었다. 약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던 그런 주가 흐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 또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따가 그건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 여기였죠. 28일날 뭐 개파락이 나왔어요. 다음날 목요일날 개파락이 나오고 뭐 살짝 움직였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1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으면서 쭉 올랐다가 오늘 박아버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금융주가 관련해서 뭐 바이든 당선 기대감으로 뭐 올랐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최근에 어쨌든 올라가던 주가는 여기서도 꽤 많이
상승이 있었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덧붙이면 횡보까지 항상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조건 오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쳤다. 물론 기관이 최근에 이렇게 매수한 거에서 뭐 53만 주는 뭐 애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어쨌든 이러한 매수 가운데 이렇게 한번 크게 던졌기 때문에 뭐 추가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또 추가로 던지는 물량들도 분명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이 많이, 그리고 사모펀드가 많이 매도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만 봐도 지금 현재 위치가 뭐 이런데 라인에서 뭐 걸릴 수 있는, 여기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어쨌든 걸릴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당겨진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이야기했던 종목에 대한 뭐 한 주간의 흐름은 좀 살펴봤고, 이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가운데선 사실 네이버가 그대로 좀 있고, 그의 카카오나 NC소프트, SK바이오팜, 뭐 동진세미캠, 원익 IPS 뭐 이런 식으로인데, 그래서 여섯 종목을 좀 볼 텐데, 일단 카카오 먼저 보도록 하죠. 카카오 제가 오전에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관련 좀 자회사 악재가 있다는 부분과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 오늘 아침에 발표한 실적,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악재에 대한 부분은, 자회사 관련 악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흐름이었고, 그런 가운데 또 장중에 나스닥 해외 미국 지수 선물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뭐 트럼프 당선 기대감으로, 그러면서 뭐 카카오도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뭐 카카오 게임즈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뭐 그런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의 그런 실적에 대한 호재성도 뭐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누군가 돈을 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사면서 계속 위로 사줘야지만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고, 결국에 주가 상승에 여러 가지 명분 붙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 위로 사는 돈이 더 많아서 주가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파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사면서 쓸어 담으면서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다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사실 여기서 보면 지금 처음으로 보면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에 온 거거든요. 근처까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 가운데, 이런 추세 가운데 추세가 무너질 때마다, 이런 특히나 대형주, 뭐 덩치가 좀 큰 종목일수록 이런 추세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다 무너질 때마다 이런 이평선, 대표적으로 보는 이평선의 첫 자리들에서는 이렇게 반등들이 빠릿빠릿하게 잘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도 살짝 깨고는 나왔지만 반등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도 그런 반등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뚫어내는, 여기 뚫었다가 다시 실패하고 내려가는데 뚫어내는 그런 흐름도 나왔고, 거래량도 꽤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직도 문제이고,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 심각한 가운데 언택트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종목이 또 어떻게 보면 뭐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도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그런 흐름 가운데 이 하락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놓은 양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여기서 다시 추세를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분명 걸릴 겁니다. 물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연속적으로 치면서 가기에는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여기서 뭐 요 오늘 캔들 안 깨진다면 여기서 살짝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면서 최대 뭐 37만 5천원 정도 건드려주는 선 정도 보는 게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차트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게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일주일간 뭐 중간에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종가가, 지난 수요일에 종가가 이제 29만 8,500원인데 오늘도 종가가 29만 8,500원이에요. 참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까 카카오와 동일하게 12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요런, 지금 요 모양,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요 모양, 약간 요 모양,
약간 요 모양, 약간 캔들이 특히나 여기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거의 맞춰놓는 상황, 이렇게 맞춰놓는 상황에 이런 패턴이 약간 뭐 주식책 같은 거에는 잘 안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은근히 좀 유용한 패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1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조금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기 거래량보다 줄긴 했지만 여기 거래량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일에도 이렇게 매수했고, 뭐 중간에 기관은 굉장히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온, 물론 기관에도 주체가 여러 개고 이 물량이 그대로 다 빠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존에 들어왔던 다른 물량이 빠졌다고 보는 게, 해석하는 게 맞긴 하겠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 물량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오늘 어쨌든 대량으로 들어오긴 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아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일부 팔고 그리고 또 들어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살짝 놀리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흐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좀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지 연출이 된 거 아닌가, 언택트 관련 주기도 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얘도 네이버도 결국엔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NC소프트, 얘도 뭐 나스닥 선물 장중에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게임주죠 대표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샀다. 그리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연기금, 뭐 투시는 좀 약한데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건.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차트적으로는 사실 애매해요. 뭔가 애매해요. 뭔가. 그리고 약간 여기 일단 이런 식으로 쌍바닥은 잡아주고는 흐름인데, 어쨌든 일단은 오늘 만든 시가 이탈이 없다면 여기 60일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깊게 한번 조정주고 뭐 조금 더 움직이면서 뭐 이런 라인까지 좀 가주거나, 아니면 살짝 조정된다면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켜주면서 조금 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있고. 하여튼 오늘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또 종목에 오늘 그 양봉의 시가 라인이 이탈하고 없는 흐름이 나와야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과거 이렇게 뭐 따상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지금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그어보면 이걸로 긋죠. 하락 추세를 그어보면 뭐 이렇게 그을 수 있지만 이건 의미 없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그을 수 있고, 뭐 추가로 뭐 이런 식으로도 그을 수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다 벗어난 상태에 있는 주가 흐름이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오늘 그걸 뚫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시가, 이 시가도 뚫어놓은 상태다라고 봤을 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SCI 코스피 뭐 관련, 뭐 편입 관련 그런 부분으로도 뭐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어쨌든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뭐 60 이동평에서 뚫어놨고 뭐 20 이동평에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좀 더 올라가면서 한 18만원 정도는 건드려줄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여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물론 시가총액이 크면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여기 굉장히 크죠.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12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가나 뭐 최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만 없다면 뭔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추가로 나머지 두 개, 이번에 코스닥 종목이에요. 동진 세미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0일 이동평에서 다 이탈하고,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랑도 차트가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뭐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뭐 60의 이동평균선 정도 살짝 근데 너무 폭이 작긴 해요. 하여튼 살짝 건드려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당연히 오늘 메이저와 함께라는 주제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종목 있고 그리고 딴 종목 보면 원익 IPS 얘도 코스닥이죠. 여기 보시면 오늘 60과 120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놨어요. 오늘 캔들로 거래량도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좀 지저분하고 어지러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차트를 좀 크게 키우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하락 추세는 다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뭐 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뭐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번 36,000원 정도는 건드려주지 않을까? 요 라인, 요 캔들이 있는 라인 정도 그런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개인적으로 요런 흐름은 요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이렇게 양봉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런 120이나 60의 이동평균선에까지 뭐 조정 흐름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부 봐야겠고 뭐 오늘 시가보다는 저가가 하단에서는 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몇 종목이었나요? 6종목이었네? 둘, 넷, 여섯, 네, 6종목 새로 살펴보았고 이제 한 주간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장중에 여러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무료 공개 추천주라고 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리딩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이거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